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지연과의 결혼이 우리가 서약을 했을 때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일상이 너무도 모르게 자리 잡아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 보였다. 아마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나는 한동안 내 머릿속에 맴돌던 나조차도 미친 생각이라고 여겼던 말을 꺼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게 어떨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가볍게 말하려 애쓰며 물었다. 이것은 직접적인 제안은 아니었지만 지연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내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웃었다. 하지만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분노도 충격도 없었다. 단지 긴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물었다. 정말로 그렇게 하자는 거야? 나는 그녀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투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다.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 하며 말했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어. 꼭 금기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지연은 생각에 잠긴 듯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혹시 지루해진 걸까?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조가 아니었고 오히려 연약하게 들렸다. 그제야 나는 이 대화가 제3자가 아닌 우리 둘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그냥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 어쩌면 이건 무언가를 다시 불붙이는 방법일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그 이후 며칠 동안 묵직한 침묵과 질문이 담긴 시선들이 이어졌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주제로 다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함께 하던 중 지연이 입을 열었다. 한번 시도해볼까? 단 한 번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둘 다 완전히 편안하게 느껴질 때만. 나는 접시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가 정말로 이것을 고려하고 있는 건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생각에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기로 했다면 신중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했다. 우리는 몇 주간 조사를 하고 경계를 정하며 우리의 요구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지 상상해 보았다. 지연이 신중하고 믿을 수 있는 성인을 위한 비공개 사이트를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아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방을 밝히는 듯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의 바르고 직설적이었으며 우리의 의도와 기대를 물었다. 결국 만남을 결정했을 때 장소 선택은 매우 중요했다. 우리는 이태원의 한 조용한 카페를 선택했는데 방해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다. 수아가 들어섰을 때 나는 그녀가 마치 자석 같은 자신감을 발산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위압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더 알고 싶어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연 역시 그녀에게 매료된 것처럼 보였고 두 사람은 여행과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친구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만남 대부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날 밤 지연과 나는 몇 달 만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수아에 대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완벽해. 지연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를 믿어도 될 것 같아. 계획된 밤이 드디어 찾아왔다. 우리 아파트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지연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로 방안을 향신료 향기로 가득 채웠다. 수아가 와인 한 병을 선물로 들고 도착했을 때 마치 오랜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 같았다. 분위기는 편안했지만 밑바닥에 깔린 긴장감은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웃는 동안 나는 전에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를 깨달았다. 수아의 관심을 받으며 빛나는 지연의 모습이었다.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을 발견하는 듯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자부심과 무엇보다도 호기심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로 옮겨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더욱 개인적이 되었고 우리는 두려움과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수아는 차분하고 위로가 되는 목소리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지연이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수아의 손을 잡으며 수줍지만 의도가 담긴 미소를 지은 것은 그녀였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열정의 순간이 아니라 연결과 취약함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소리와 망설이는 터치가 오가더니 결국 완전한 몰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경험을 넘어선 것이었고 우리 자신과 부부로서의 우리를 재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과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그 밤의 에너지에 휩싸인 채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주어서 고마워요. 한 번도 이렇게 자유롭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가 어떤 모습을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지연은 내가 몇 년 동안 본 적 없는 가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세, 그녀의 눈빛, 그녀가 말하는 방식까지 모두 새로워진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의 깊이를 아직도 되새기며 그것은 단순히 수아와 함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깨운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내 침묵을 눈치채고 고개를 기울이며 나를 관찰했습니다. 후회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단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옳게 느껴지는데도 예상치 못해서 놀라워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단순하지만 의미가 가득한 제스처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과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아침 늦게 수아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 밤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며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친절했으며 어떤 기대나 의무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두 사람은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썼습니다. 잠시라도 그것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지연에게 큰 소리로 읽었고 그녀는 듣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와 함께 경험한 것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경험은 우리 사이의 소중한 비밀로 남았습니다. 우리를 독특하게 연결해주는 무언가로. 며칠 동안 나는 지연이 더 생동감 있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웃었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풀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혁적인 경험처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지연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가진 것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개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꼭 말해줬으면 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나무 위를 나는 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쁜 쪽으로 바뀐 건 아니라고 느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무서워요. 나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지도가 없는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해진 규칙도 없고 오직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흥미진진하면서도 도전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연이 다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를 다시 만나보는 게 좋을까? 그녀는 무심한 듯 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엿보였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 그녀가 인정했다. 난 그녀가 좋았어. 그녀의 에너지도 좋았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을 대체하는 무언가가 되는 건 싫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면 해. 그렇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때? 내가 제안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그녀는 동의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우리는 다시 수아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여전히 뚜렷하고 변화의 계기가 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변한 것은 한적한 주말이었다. 우리는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연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꼭 수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말은 더 탐구해보고 싶다는 뜻이야? 아마도.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이번 경험이 내 마음속 어떤 문을 연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뭘 더 발견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게 돼.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확장하는 생각은 매력적이면서도 두려웠다. 하지만 지연이 말하는 방식에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정직함이 있었다. 네가 그것이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말했다. 나는 그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이유로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해. 그녀는 동의했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부부로서 또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찾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르기로 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연결을 우선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운명은 특이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일주일 후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 수아와의 경험에 대해 가볍게 언급했다. 반응은 다양했다. 몇몇은 웃었고 몇몇은 호기심을 보였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우리의 친구 혜진이었다. 난 그런 일을 할 용기가 없을 것 같아.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톤에는 판단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인사를 나눌 때 혜진은 지연에게 다가가 내가 들을 수 없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지연이 내게 보낸 표정은 흥미로웠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심어진 듯했다. 그날 밤 나는 혜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지연은 놀라움과 신비로움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말하길 우리가 그런 일을 다시 생각한다면 그녀도 관심이 있다고 했어. 혜진의 말은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구름처럼 우리 사이에 떠올랐다. 며칠 동안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지연이 생각에 잠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거의 멍한 듯했으며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나의 호기심도 커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삶의 일부였던 사람과 이런 경험을 탐구한다면 과연 어떨까?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 지연이 침묵을 깨뜨렸다. 혜진이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질문의 무게를 느끼며 잠시 멈췄다. 그건 네가 원하는 것에 달려 있어. 내가 신중히 대답했다. 우리가 둘 다 원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거야.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사실은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수아와의 경험은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일부를 발견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혜진과 함께라면 뭔가 다를 것 같아.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그녀와는 더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이 내게 울림을 주었다. 혜진은 우리가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우리 관계를 이해하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다. 물론 위험은 컸다. 가까운 친구를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매력적이기도 했다. 우리는 혜진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조용한 카페를 선택했는데 여기라면 남의 귀를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설명하자 혜진은 집중해서 들으며 눈빛에서 그녀의 설렘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신들이 나를 찾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좀 미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당신들의 관계를 존경했어요.
그런 관계의 일부가 되는 건 단 한 번일지라도 제겐 큰 영광일 것 같아요. 약속이 정해졌고 다음 주말 밤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중립적인 장소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부티크 호텔로 친밀한 분위기와 철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했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반면 지연은 놀랍도록 차분해 보였고 마치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혜진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도착했으며 그녀 특유의 따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 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분위기는 점점 친근함에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혜진이 한 말에 웃으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두 사람 사이의 눈빛 교환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긴장이 풀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고도 강렬했습니다. 수아와 함께했던 처음의 경험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함이 더해져 모든 것이 더 친밀하고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어쩌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의 깊이와 모두가 서로에게 내어준 취약함과 몰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밤 이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변했습니다. 지연은 더 멀어진 것처럼 보였고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항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혜진은 가끔씩 친절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것은 몇 주 후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도착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 중이었어?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이었어. 왜? 나는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나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획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 밤 이후로 그녀에게서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어. 어쩌면 네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내 시야가 잠시 어두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 모든 경험이 그녀 때문이었어. 아니야. 그녀는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 사이에서 시작된 거야. 하지만 민호야,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내가 느끼는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어. 세상이 통제 불가능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녀는 내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예상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도 널 사랑해. 하지만 그녀도 사랑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고백은 마치 폭탄과 같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파괴하며 며칠 동안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지연은 우리가 각자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혜진은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연이 내게 값진 무언가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는 동안 나 또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위해 상상했던 결말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그녀를 혜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게도 그랬습니다. 나는 사랑이 항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보내주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